자, 그래서 가인은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거죠.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도처에서 있게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도망쳐야만 하는 그런 어떤 형벌들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왜 사랑이 필요한가, 왜 사랑이 등장하는가라고 하는 걸 이제 그 헤브라이즘의 성경에서는 그 인간이 서로 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타인에 대한 어떤 비난이나 질책, 이런 타인과 어떤 동반된 삶을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상대방에 대한 어떤 생채기를 주면서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왜 사랑을 원하는지, 왜 사랑에 우리가 계속해서 목매이게 되는지, 이런 어떤 원초적인 인간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에로스에 대해서 좀 이제 향연에서 다뤘었는데, 그리스에서는 이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제 말이 5가지로 통용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에로스뿐만 아니라 스토르게, 크세니아, 또 필리아, 그다음에 아가페, 이렇게 이제 5가지 사랑이 그리스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랑들인데, 이 중에 이제 어느 하나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삶을 살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5가지의 양태인데, 사랑의 양태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모두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두죠. 자, 우리가 이제 그 거울을 거울 양쪽에,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그 거울을 이제 지나가게 되면 왼쪽 거울에 비친 모습과 오른쪽 거울에 비친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2가지 다른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그 가운데 한 가운데를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우리의, 오른쪽과 왼쪽 다 우리의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 에로스라고 하는 것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품성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5가지 사랑들이 이제 서로 조화를 이루는 이런 어떤 방식들을 추구했던 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 로마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다양한 품성들을 나타내는 이 사랑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바로 이제 그리스에서 이야기하는 5가지 사랑의 종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에로스는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연인들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에로스의 원래적인 그런 의미는 뭐 아리스토파네스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이제 육체적인 사랑,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리스토파네스가 이야기했던 그런 육체적인 사랑과, 또는 이제 그 디오티마가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천상의 사랑, 이 2가지 사랑이 이제 이어질 수 있는 이 2가지 사랑들을 결합시켜주는 그런 어떤 중간 매개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디오티마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한 사람의 아름다운 몸을 보면서 그런 어떤 몸들에 속해 있는, 그 몸에 속해 있는 아름다움이 다른 많은 사람들의 몸에 속해 있는 그런 아름다움과 같이 가고, 그것들이 영혼을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단계들로 올라가면서, 자, 이렇게 이제 매개화돼서 그 아름다움의 바다 자체로 올라가는 것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에로스는 이제 소크라테스나 이제 플라톤 철학에서 인간과 신 사이의 다리가 되는 중간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혜와 무지, 또 이제 선과 악, 또는 이제 아름다움이나 추함, 이런 어떤 그 다양한 이질적인 것들 사이에서 이제 추함에서 아름다움으로, 또 이제 악에서 선으로, 또는 무지에서 지혜로 넘어가는 이런 어떤 역할을 이제 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에로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로스가 이제 이런 그 중간자로서 뭔가 이제 그 큐피드의 화살처럼 우리에게 이제 뭔가 땡겨주게 되는데, 어떤 욕망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어떻게 추동시키고 그것들을 한 단계 높은 단계로 이끌어 올라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간의 노력하는 모습, 인간의 어떤 삶의 태도에 달려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에로스는 이제 물론 성적인 욕망, 성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 어떤 성적인 것을 넘어서서 무언가 더 영혼하고 정신적이고 더 자기의 삶을 고양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 에로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연인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 처음에는 그런 어떤 젊은 남녀가 만나가지고 그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출발점이 되긴 하지만 그 육체적인 관계를 영원히 지속할 수가 없어요. 이제 거기서 뭐 이제 같이 육체 관계를 갖다 보면 뭐 아이도 생기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육체적 관계에서 이제 뭔가 넘어서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또 무엇을 향해서 넘어설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민들이 항상 에로스에 달려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에로스가 이제 어떻게 탄생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들이 뭐 이제 5-6가지 신화의 버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 플라톤의 향연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제 에로스의 출생 기원을 보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중간자로서의 역할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플라톤 향연에 나오는 이제 그 에로스 디오티마가 이제 인정하고 있는 그 에로스의 출생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아버지는 포로스고 어머니는 페니아예요. 아버지는 포로스고 이제 어머니는 이제 페니아인데 이제 포로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풍요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페니아라고 하는 말은 이제 결핍, 아무것도 갖지 못한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포로스 풍요와 페니아 결핍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풍요롭기도 하고 결핍되어 있는 또 결핍되어 있지만 풍요로운 그런 어떤 이 두 가지 요소가 공존하고 있는 특성을 갖는 존재가 바로 이제 이들의 아들로서 이제 에로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스는 항상 배불러 있는, 항상 여유 있고 이렇게 존재하는 신이라면 페니아는 항상 굶주려 있는 결핍되어 있는 신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그런 궁핍이라든지 그런 아픔이라든지 고통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아프로디테가 이제 생일 잔치들을 열게 되는데 뭐 어마어마한 음식들을 이제 준비하고 올림포스에 있는 많은 신들을 초대해서 성대한 잔치를 이제 벌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포로스는 일찍 와가지고 신들이 먹는 이제 주스 넥타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음식 암브로시아 뭐 이걸 막 굉장히 이제 충분히 먹고 아주 이제 배부르게 먹고 너무 이제 많이 먹었기 때문에 식곤증 때문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이제 페니아가 이제 물론 초대 받지는 않았는데 도착해서 이 먹을 것을 찾는데 뭐 사람들이 아니 신들이 와가지고 이제 전부 다 먹어서 자기가 이제 먹고 싶은 것들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아주 배불리 먹고 이제 편하게 잠을 자고 있는 포르스를 보면서 이제 성적 욕망이 이제 발동하게 되죠. 그 욕망은 이제 이 포르스하고 같이 이제 정을 나누게 되면 이제 포르스의 아내가 되어서 더 이상 배를 곪지 않게 되는 포르스는 이제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자신이 절대로 결핍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바로 에로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신화니까 이건 이제 믿든 말든 뭐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 하여튼 이 포인트는 이 포로스라고 하는 풍요의 신과 페니아라고 하는 결핍의 신이 그 낳은 아들이 바로 이제 에로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에로스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풍요이면서도 결핍인 그러니까 이제 그 이 풍요라고 하는 10에서 결핍이라고 하는 일 사이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이제 그 아들인 에로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인 에로스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런 어떤 신화에 따르면 이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채워지지만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이런 어떤 사랑의 단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밑에 깨진 독이라고 이야기하죠. 계속 물을 부어주지만 그것이 차지 않는 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풍요 속의 빈곤이다라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사랑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느끼고 경험을 해봐서 알 텐데 정말 목마르죠. 끊임없이 보고 싶고, 끊임없이 만지고 싶고, 안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뭐 이제 처음에 이제 불타오를 때는 뭐 며칠이건 같이 있고 그게 전혀 피곤하지 않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풍요 속의 빈곤 또 계속 채워도 그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빠지게 되면, 한번 경험하게 되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떤 느낌들을 갖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이 포르스와 페니아의 신화를 통해서 이 에로스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풍요와 빈곤의 신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하게 될 때, 큐피드의 화살을 맞았을 때 끊임없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결핍을 느끼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사랑으로 스토르게라고 하는 사랑을 좀 들 수 있는데, 이 스토르게 사랑은 이제 가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 그래서 뭐 따뜻함이라든지 다정함, 또 이제 이 호의가 자발적으로 분출되는 사랑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뭐 그거 따지지 않죠. 내가 이제 애한테 뭘 해주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나한테 뭐 그걸 돌려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자기는 아무리 굶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애를 갖게 되면 그럴 거예요. 분유를 사러 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애기용품을 사러 갈 때 정말 좋은 걸 해주고 싶어요. 자, 그게 뭐 애기 옷도 그렇고 애기 용품도 그렇고 싸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른은 굶을 수 있는데 아이는 굶을 수가 없죠. 너 이제 너무 비싸니까, 이 분유값 너무 비싸니까, 기저귀값 너무 비싸니까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 못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 자기한테 돌려받을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스토리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가족 사랑에 대한 어떤 출발점.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그 뭐 민족 국가로까지 또 이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 혈연 관계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제 그 무서운 또는 굉장히 기본적인 인간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진화 심리학에서 그 인간이 어떻게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이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타적인 것보다는 이기적인 존재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자기 거 먹는 걸 포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돌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자, 이렇게 이 가족 관계에 있는 스토르게를 기본으로 해서 그게 점차 이제 가족 관계에서 친족 관계로, 친족 관계에서 이제 부족 관계로, 부족 관계에서 이제 민족 관계로 이렇게 점차 성장해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성장이 계속해서 이제 극단적으로 이루어진다라면 가장 고결한 이제 스토르게라고 하는 건 이제 사회 동포주의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류가 모두 다 한 가족이다, 우리 가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역주제에 나가면 아프리카에 하나의 어머니가 하나의 어머니에 이제 우리가 도달하게 되고, 그 어머니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식으로 그 이제 DNA가 일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굉장히 뭐 가설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여튼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결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혈연 관계, 혈족 관계를 통해서 이 가족에 대한 사랑. 뭐 가족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미워도 용서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미워도 같이 이제 그 보듬고 가야만 하는 이런 어떤 관계들이 바로 이제 스토르게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랑은 이제 크세니아라고 하는 이제 이 사랑인데, 자, 이거는 이제 자신이 모르는 사람, 이제 이방인이나 이제 손님에게 전하는 그런 어떤 사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항상 그런 사람들에게 밥도 먹이고 노자손도 주고 아주 후하게 뭔가 대접을 하고,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보내는 것이 그게 신의 뜻이고, 그렇게 해야만 이제 신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제우스의 제우스의 노여움을 사서 재앙을 받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자기 집을 찾는 모든 손님들에게 아주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기가 다른 곳을 여행하면서도 또 이제 이런 어떤 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과 이제 연관이 돼 있죠.
이 그림은 이제 루벤스가 그린 그림인데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주피터, 제우스 신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제우스 옆에 있는 신이 이제 머큐리라고 하는 헤르메스, 가방 이름이 아니고 헤르메스 신이에요. 이제 그 메신저라고 소식을 전달해주는 그런 어떤 신인데, 이거는 이제 이제 오비디우스의 메타모르포세스라고 하는 그 변신이라고 하는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이제 크세니아와 관련해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제 필레몬하고 바우키스라고 하는 이제 사람인데, 그 제우스하고 이제 헤르메스가 이제 신화에 따르면 변장을 해가지고 농부처럼 이제 변장을 해가지고 이제 한 마을에 도착하죠. 그런데 그 이제 밤을 보낼 만한 그런 처소를 찾는데 아무도 내주지 않아요. 그 뭐 예수님 태어날 때도 이제 마찬가지였죠. 사람들이 이제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임신을 했는데 나오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방을 내주지 않아가지고 그 말 구유에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는 건데 뭐 그 비슷한 이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제우스하고 헤르메스하고 계속 그 마을을 뒤지다가 아무도 이제 자기들을 재워주지 않으니까 굉장히 이제 화가 났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갔던 집이 바로 이제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었던 그런 이제 필레몬하고 바우키스의 집안이었죠. 거기서 이제 묵게 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부유한 사람들이었고, 근데 부유한 사람들은 이 제우스 신에게 집을 내주지 않고 다 이제 문전박대했는데 이제 가장 가난했던 이 필레몬하고 바우키스만 이제 문을 열어주게 되죠. 이제 그 보답으로 제우스가 이제 이 마을을 전부 다 불태워 버려요. 뭐 자기 화난다고 또 불태우는 건 되게 또 굉장히 악랄한 제우스의 이제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제우스가 이제 필레몬하고 바우키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이 마을을 불태울 거니까 니네들은 뒤를 돌아다 보지 말고 산으로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산 꼭대기에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산 꼭대기에 이제 올라가니까 이 제우스가 이제 홍수를 내려가지고 마을 전체를 다 쑥대밭을 다 만들어 버리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우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필레몬과 바우키스의 집을 이제 신전으로 만들어 놓게 되는데, 그 신전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제 그 여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대우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신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크세니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지금이야 뭐 여행 다닐 때 이제 그런 게 뭐 너무 숙박 시설이라든지 잘 돼 있어서 편하게 이제 여행할 수 있지만, 그 옛날에는 그 먼 길을 떠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고, 도중에 이제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모르는데 이제 이런 신화를 통해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제우스일 수도 있다, 신일 수도 있다, 또 신의 어떤 이름을 가진 사람이 찾아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가 누구가 됐든지 간에 빈부격차를 떠나서 그를 이제 대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방인이나 손님들을 우리가 어떻게 배려하고 환대해야 되는지, 이런 이제 이야기를 좀 형상화시키고 있는 그런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건 이제 뭐 검증된 이야기는 아닌데, 그 예전에 이제 유교 사변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남한으로 내려왔던 그런 분이 있는데, 이제 부산에서 열심히 이제 공부해가지고 좋은 의대를 가서 이제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돼가지고
부산에서 이제 무료로 이제 그 병원을 개업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돌봐주는데 그 이제 왜 그렇게 이제 무료로 하느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는데 왜 이제 그렇게 무료로 그 자선 사업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해요. 내가 이제 이 그 북에서 내려왔는데 나의 가족들은 이제 아직도 북에 다 남아 있다. 근데 내가 이제 여기 부산에 살면서 이제 무료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배려를 해주면 혹시라도 북에 있는 내 가족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이웃이나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이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혹시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친척들을 이렇게 도와주지 않을까,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희망으로 자기가 이제 이렇게 무료로 사람들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좀 의료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이제 오래된 이야기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자 이게 이제 크세니아라고 하는 것들과 조금 이제 맞닿아 있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왜 이방인이나 손님, 자기에게 뭐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냥 왔다 지나가는 사람이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에게 왜 우리가 환대나 배려를 해야 되는가? 자 여기도 보면 이제 그 그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마을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인데 이제 손님이 오니까 여기 이제 자신들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이제 집진승인 이제 이 거위를 잡으려고, 이 그림에서도 보이고 있는 것처럼 잡으려고 하죠. 식사를 못했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제우스가 잡지 말라고 그냥 놔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뭐 이 필레몬하고 바우키스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 지나가는 과객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뭔가 다시 보답하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와 전혀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공감, 그런 어떤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환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신을 대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그 천국에서 심판할 때 자기들이 굉장히 열심히 봉사활동도 하고 열심히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니네들 지옥 가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왜 지옥 가냐라고 이제 따지니까, 자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니네 주변에 거지들이 왔을 때 너희네들 어떻게 했어? 물어보는 거죠. 내가 니네들 방문했을 때 니네들이 나를 박대하더라. 이거 언제 오셨냐고 그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니네가 그때 봤던 그 거지들, 그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나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꾸짖는 내용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자 이제 뭐 이런 비슷한 나래티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필레몬하고 바우키스의 그 신화의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낯선 이에게 대접하고 그 낯선 이를 대접하는 것이 바로 신을 대접하는 것, 바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나 뭐 제우스나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웃, 우리에게 뭔가 도움을 청하는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꺼이, 뭐 요즘에 이게 되게 힘들죠. 와서 뭐 핸드폰 한 통화만 쓰자고 해도 굉장히 짜증나고, 뭐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더 짜증나고 그러죠. 또 이제 여러분 뭐 구정문 앞에 가가지고 뭐 이제 이렇게 그 팜플렛 나눠주는 사람들, 또는 뭐 예수 믿으세요, 또 뭐 진리를 아십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짜증나잖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굳이 뭐 배려해야 될 필요가 있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한 번이라도 좀 그냥 종이 주면 종이 받으시고 그냥 짜증내지 마시고 미소라도, 그래서 뭐 상대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 마음 아프지 않게 배려하고 환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그 필레몬과 바우키스가 제우스 신을 환대하는 그 크세니아의 한 그 유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 네 번째 사랑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우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필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정, 같은 동성끼리의 사랑이라는 거죠. 뭐 동성애는 아니고 같은 친구끼리의 사랑. 뭐 이거는 이제 뭐 남자나 여자나 또는 뭐 나이가 많거나 없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아니죠. 우리나라는 이제 나이가 많으면 뭐 그 우정 같은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많아도 친구다라고 얘기하고 my friend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나이가 적거나 많거나 그렇게 이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다. 아미고, 뭐 아미쿠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회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그 전투할 때 전우애라든지 이 동료애 우리가 보통 이제 팀 스피릿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아무리 각각의 선수들이 뛰어나다라고 하더라도 요즘에 이제 그 손흥민이 그 4골이나 집어넣었는데 그 4골을 도와준 사람이 이제 케인이 있었잖아요. 그런 누군가 자기를 이렇게 뭐 조직이 됐든 비조직이 됐든 이렇게 돕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만들어지는 게 이 팀 스피릿이고 이제 이게 이제 필리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것도 보면 이제 마을이라든지 뭐 좀 사회라든지 신분 국가 조직 운동단체 뭐 기타 등등 인간은 끊임없이 이런 어떤 그룹들을 이제 만들어 가게 되죠. 근데 이제 그 그룹들에서 그 인연의 끈들을 만들어 가게 되는데 이제 이 인연의 끈의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이제 필리아라고 하는 이런 우정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이 우정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자신의 것들을 희생해야 되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그 팀플을 할 때도 웬 직급만 챙기는 애들 그리고 이제 정말 정작 필요할 때 나타나지도 않는 애들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있는데 이런 애들은 이제 필리아가 없는 애들이죠. 서로 자기가 이제 부족하지만 도우려고 많이 노력하고 또 사람들을 좀 나는 빨리 갈 수 있지만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이제 토끼와 거북이 경주하는 거하고 이제 똑같은데 뭐 당연히 토끼가 1등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 필리아는 토끼가 거북이를 기다리는 거죠. 같이 가도록. 이제 우스운 지금 뭐 21세기 산업사회에서 보면 우스운 일이겠죠. 내가 능력이 탁월하니까 아우 저런 뭐 같은 애들 내가 왜 저런 애들 배려해 줘야 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를 좀 곰곰이 살펴보면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들이 좀 못 가진 사람들을 돕고 힘든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돕고 그래야 그 사회가 이제 제대로 유지가 되는 것들이죠. 그렇지 않다라면 이제 이렇게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 언젠가는 이제 폭동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세상이 뒤집히게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많이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머리를 좀 써야 되는 정말 이제 그 사람들을 내가 배려를 하려고 하는 어떤 진정한 마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필리아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요청된다,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 어떤 의미에서 슬기로운 그런 어떤 장기적으로 이제 보는 그런 어떤 관계들이 바로 이제 필리아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제 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전투에 뭐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줄었지만 예전에는 계속해서 이제 그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 나갔을 때 정말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오늘 죽을지도 모르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같이 그 동고동락하는 그 전우들 사이에 그 끊임없이 그런 어떤 그 서로 사랑하는 감정이죠. 육체적인 사랑은 아니고 서로 이제 배려하고 서로 피곤하고 힘들지만 전우이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는 이런 감정들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자들끼리도 그런 것들 많이 친구들끼리 뭐 고등학교 친구라든지 아니면 뭐 대학 친구라든지 과 동기라든지 뭐 여기서 느끼는 그런 어떤 감정들 많이 있을 거고 남자들은 이제 특별히 군대를 많이 가니까 뭐 훈련소라든지 아니면 기수에서 그런 어떤 전우애를 많이 느낄 수도 있죠. 뭐 그 동료들뿐만 아니라 그 자기 지휘관들 또 자기 위에 사수들에 대한 이런 어떤 따뜻한 감정들도 다 필리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가페라고 하는 건데 이제 아가페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고지순한 사랑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건 굉장히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인류애죠. 인류애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다 합쳐진 거죠. 에로스도 있고 스트로게도 있고 크세니아도 있고 이제 필리아도 있고 이제 이게 전부 다 합쳐진 게 이제 아가페적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신적인 사랑 그래서 모든 인류가 평등하고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래서 아무런 구속도 없고 제약도 없고 그렇지만 이제 열린 그 아름다움의 바다처럼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제 이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까도 이제 크세니아 이야기하면서 또 이제 스토릭 이야기하면서도 그랬지만 여러분들이 뭐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이런 아이들 굉장히 가난한 아이들 뭐 콩고라든지 나이제리아 뭐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는 이런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뭐 한 달에 얼마씩 후원한다 뭐 유니세프라든지 뭐 다양한 월드비전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후원하는 이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아가페죠. 뭐 여러분들이 후원한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뭐 여러분들에게 그걸 뭐 이자 쳐가지고 갚아주는 것도 아니고 단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해맑은 미소를 계속해서 유지하길 바라고 아이들이 정말 이제 인간답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어떤 권리들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피부색이 뭐 어떻다고 해서 또 성이 어떻다고 해서 그런 어떤 차별을 받거나 마음 아픈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는 사건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이런 어떤 사랑이 바로 이제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아까도 얘기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현장에서 간음했다라고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죠. 예수님 이제 아무 말도 없어요. 밑에 이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손으로 땅바닥에다 뭔가 쓰고 있는데 그때 당시 이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이제 형벌이 있었죠. 예수님 이제 아무런 말씀 없이다가 잠시 후에 일어나셔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 듣고 다 이제 흩어지면서 가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여자에게 이제 아무도 정죄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이제 가서 그런 짓을 하지 말라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자,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뭐 구실을 찾으면 얼마든지 많이 있겠죠. 너 뭐 이것 때문에 싫고 저것 때문에 싫고 너는 이제 이게 나쁘고 저게 나쁘고 그러면 이제 아가페 사랑이 실현이 될 수 없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생각할 때 부족하고 나한테 맞지도 않고 뭐 정말 형편없다라고 하더라도 저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신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하고 똑같은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게 이제 신의 명령이고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던 어떤 굉장히 지고지순한 사랑의 완결판 궁극적인 사랑의 화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고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희생적인 이런 어떤 사랑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그 유명한 뭐 유인전들을 좀 읽어보면 뭐 슈바이치도 그렇고 이제 테레사 수녀도 마찬가지고 뭐 기타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 이런 어떤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이상적인 사랑을 소개하면서 뭐 좀 오늘 또 PPT 한 20페이지 준비했는데 반절도 못 나갔어요.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 우리가 이상적인 사랑이 역사 속에서 전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자 오늘 첫 시간으로 이제 그 아리스토파네스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그리스적인 그런 사랑의 출발점, 그리고 또 헤브라이즘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아담과 하와의 그 분리 또는 추방으로서 그 이제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어떤 감정으로서의 이제 사랑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감정들이 생겨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제 사랑이 사람들에게는 그 왜 타인에 대한 그 결핍 또는 타인에 대한 반쪽에 대한 어떤 그리움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둥그런 원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모습도 이제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되는지를 좀 이야기해봤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그리스에서 이야기하는 5가지 사랑에서 이제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에로스, 스토르게, 크세니아, 필리아, 아가페 이 5가지 사랑. 그리스 사람들은 이 5가지 사랑이 뭐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것들이 다 하나로 통합될 필요가 있다. 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랑으로 전부 다 통합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